네, 세월호 사고 현장의 구조작업 상황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진교중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앞서 이제 기자들 전원을 들어보니까 현재 기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실종자는 100명이 넘게 남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희생자 수습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이유는 수심입니다. 예. 배 모형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객선은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지 않습니까? 예. 왼쪽으로 누워 있는데 이 수심이 40에서 43m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오른쪽 상부 쪽은 지금 2m 정도에서 25m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잠수사가 들어가서 작업하는데 머무는 시간이 1시간이라 하면 예. 수면 요 배 좌측 하단까지 내려가면은 수심이 43m가 되기 때문에 머무는 시간이 짧습니다. 예. 30분간 작업을 하면은 44분간 감압을 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예. 따라서 작업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감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예. 이제 선체의 우현 부분들은 수색이 끝났고 이제 네. 좌현, 그러니까 더 수심이 깊은 곳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색 작업을 해야 되는데 더 작업 상황이 어렵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예, 지금 이제 수색 현황을 좀 더 그래픽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체 왼쪽 부분이 설명해 주셨듯이 바닥에 닿은 채 이제 90도로 세워져 있는데요. 세월호 내부 수색은 수면을 향하고 있는 우현, 지금 푸른색으로 보이고 있는 우현부터 시작을 해서 중앙 그리고 맨 아래 좌현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맨 위에 우현 부분은 이미 수색을 마쳤고요. 3층 다인실도 완료가 됐고 4층도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3, 4층의 나머지 부분을 수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좌현 쪽, 그러니까 제일 아랫부분 수색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중앙과 좌현 쪽은 그 배에 있는 집기류 또는 이 각종 어떠한 장비들이 배가 넘어지면서 다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실종자하고 좌현 바닥하고 뒤섞여 있을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밑에는 부유물은 우현 쪽에 떠 있는데 지금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각종 장애물들이 아마 작업을 방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애물들도 또 아래로 가라앉을 테니까 좌현증은 정말 수색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초에는 이제 실종자들이 많이 모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가 그 네. 식당. 왜냐하면 네. 당시에 이제 시간이 아침 시간이었기 때문에 식당에 많이 모였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식당을 이제 수색을 해봤더니 희생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이제 앞으로 수색 작업 어떤 부분들에 좀 주안점을 맞춰서 해야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우현 쪽은 수색이 끝났으니까 그 수색 끝난 데부터 가이드라인을 다시 쭉 연장하면서 예. 그러니까 좌현 쪽 하부 쪽으로 지금 내려가면서 탐색을 해야 되는데 예. 그 하부 쪽으로 내려가면은 더 수심이 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 요때는 이 공기 스쿠바로는 못 들어갑니다. 아. 수심이 깊어서. 예. 130피트가 넘어가면은 스쿠바 장비는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그 표면 공급 잠수 SSDS를 쓰는데 예. 그걸로 지금 해군 작업하는 요원들은 다 바꿨습니다, 장비를. 예. 그게 이제 머구리라는 머구리 장비인가요? 기법입니다. 예, 근데 예. 그것보다 이제 장비가 군에서 쓰는 장비는 더 아주 진화된 장비인데 그 장비를 가지고 탐색을 하면서 아래층으로 계속 내려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제 우연 부분은 이제 창문만 깨면은 그나마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더 깊은 곳으로 갈수록 뭔가 이제 장애물도 많고 더 그 벽면이랄까 이런 것도 더 두터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작업들이 좀 병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이제 부유물을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요. 예. 제가 지금까지 구조 작업 경험으로 봤을 때는 부유물이 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부유물이 떠 있으면 잠수사가 들어가서 내려가려고 하면 부유물을 확인을 못하고 부유물과 같이 이렇게 도는 예. 경우가 있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선체에 있는 각종 집기류 또는 장비들이 쏟아져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 쏟아지면서
엉켜 있습니다. 엉켜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이제 더듬어야 되는데 예. 그 잠수사가 들어가서 더듬는데 그 빛이 없지 않습니까? 예. 내가 작업한 그 양을 작업 감독관한테 보고를 하고 다음 작업자가 들어가서 그 다음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다음 작업자가 그걸 정확히 찾아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둑판처럼 이게 한 개 한 개를 해야 100%이 작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겹쳐서 작업을 하고 올라와서 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빈 작업을 못한 예. 그림자진 그늘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좌연에는 머무르는 시간도 짧은데 네. 한 몇 분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분 작업을 하는데요. 내려가는데 통상 5분 잡고 예. 올라오는데 5분, 작업하는 시간 20분. 예. 그다음 올라오면서 20피트에서 44분간 감압을 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예. 감압을 하지 않으면 바로 잠수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에 내려가서 실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20-30분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나마도 부유물들을 해치는 작업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올라가서 다른 사람한테 인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는 뭐 이제 소조기도 그제로 끝나고 기상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상 상황 속에서 뭔가 좀 극복할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극복할 만한 그것은 가능하면은 안전수칙을 지키되 예. 지금 가이드라인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지금 무리를 좀 하더라도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그다음 건강 체크를 그 담당 그 군의관이나 예. 또는 그 감독관이 건강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반복 잠수를 해서라도 좀 작업 진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금 반복 잠수라고 하셨는데 좀 많이 좀 무리가 갈 것 같아요. 잠수사들도 이제 좀 피로도 겹치고 그리고 이제 물 속에서 어느 정도 감압을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한 상태로 계속 이제 잠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좀 안전하게 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 작업을 기간 내에 하고 예. 올라와서 건강 검진을 해서 예. 이상이 있으면 바로 챔버에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잠수를 하되 정확히 쉬는 시간은 지켜줘야 됩니다. 14시간은 쉬고 다시 반복 잠수를 하면은 잠수병의 그 노출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절차를 정확히 지키면서 체력이 좀 부족한 것은 자기가 노력을 하고 좀 참고 예. 그러나 잠수병이나 절차는 딱 지켜주면서 예. 좀 힘든 것은 정신력으로 극복하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14시간 이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한 얼마 정도 작업한 뒤에 14시간을 쉬어야 되는 건가요? 30분 작업하고 14시간 쉬어야 됩니다. 30분을 그러니까 수심 40m 정도면 네. 그 정도 휴식을 취해야지만 또 작업을 할 수 네.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요. 잠수사가 들어갈 때 예. 몸에 지니는 장비가 45kg에서 50kg입니다. 예. 그 45에서 50kg라는 장비를 몸에 지니고 굉장히 그 심한 조리, 몸을 가눌 수가 없고 90도로 사람이 내려가다가 조류를 만나면 수평이 돼버립니다. 예. 해저면하고. 그걸 극복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이 소모가 됩니다. 예. 근데 그 체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잠수사들의 좀 그 힘든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다이빙벨을 투입하자라는 논란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이빙벨의 효과가 있다 없다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있었는데 좀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일단 다시 회수가 됐다고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이빙벨 투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다이빙벨을 제가 그 작업할 때 많이 써봤는데요. 예. 다이빙벨도 조류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이빙벨이라든지 스테이지를 쓰든지 간에 하여간 이 조류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조류가 2나트 이상일 때는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다이빙벨이라는 것은 그걸 쓸 수도 있고 다이빙벨이 꼭 좋다. 이건 꼭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다이빙벨을 쓸 수도 있고 또 다이빙벨을 안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은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데요. 군경은 스테이지에 익숙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군경은 스테이지에 익숙되어 있고 민간 잠수사들은 다이빙벨에 익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익숙된 것을 써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선호하는데 다이빙벨도 쓸 수 있고요. 스테이지도 쓸 수 있는데 무엇을 쓰든지 간에 이 자연은 극복을
할 수 없고 작업은 양은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빙 벨도 사실은 현재에서는 다이빙 벨을 투입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좀 물살이 센 조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 없는 겁니까? 아마 제가 지금까지 그 미 해군하고도 훈련을 많이 해봤고요. 예, 일본하고도 많이 해보고 그다음 주변국 그 환태평양 구조전 훈련도 많이 해봤는데 예, 저것을 극복하는 어떠한 최신 장비는 제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정신력과 체력으로, 체력으로요. 조류를 이기고 들어가서 이제 수색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제 미군 세이프가드함이 오후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수색 작업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지만 후방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예. 세이프가드가 저게 전문 구조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그 배가 아니고 저희 그 나라의 그 청해진함 평택함하고 똑같은 이 구조함인데 저 배에는 잠수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잠수사와 그 최신 장비들이 있습니다. 예. 최신 장비라는 것은 조류를 극복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고 광학 장비, 탐색 예. 장비들은 아주 좋은 게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아마 잠수 인력도 부족하다면 지원을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 미군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많이 구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전애들 또 오면은 훈련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 전애들이 만일에 우리가 잠수 인력이 부족하다 하고 요청을 하면 미국 저 세이프가드 배에서 잠수사를 투입을 해줄 겁니다. 예. 그다음에 각종 장비. 제일 중요한 것은 쟤네들은 저런 상황을 많이 겪은 그 나라입니다. 예. 그 전 세계를 그 무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기술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 자문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이제 지금 뭐 상황도 안 좋기는 하지만 워낙에 이게 실종자 수색 작업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 분들 더 애가 타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현장에서 그 해경과 해수부 그리고 현장 구조단의 어떤 그 보조 역할과 임무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처음에는 그 아주 혼선이 많았습니다. 예. 혼선이 많았는데 또 혼선이 많았고 두 번째는 그 잠수사를 익숙이 안 됐고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고요. 그 작업 구역도 다 나눠져 있습니다. 선미 부분은 해군, 예. 중간 부분은 민간 잠수사, 선수 부분은 해경 이게 나눠져 가지고 유기적으로 현장은 돌아가는데 단 그 기상 상태가 나빠가지고 예. 작업 효율을 내지 못한다는 게 참 예. 아쉽습니다. 참 지난 한 주가 어떻게 보면은 소조기가 네. 좀 작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황이었는데 뭐 그때 이제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좀 더 많은 희생자를 수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이 바람이었는데요. 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좀 사고 원인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어제 이제 YTN 취재팀이 그 세월호에 사라진 흔적 36초 가운데 8초 정도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1초 만에 한 10도 정도를 급선회했다 이런 게 담겨 있거든요. 1초 만에 10도를 급선회했다는 거는 이게 얼마만큼 위험한 상황인가요? 1초 만에 10도를 돌았다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속에서 예. 이건 배가 항진하면서 속도를 내리지 않고 이것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가 그 속도를 급변침할 때는 가능한 한 속도를 내려서 안전하게 배를 돌려야 됩니다. 이게 속도가 많이 나고 예. 타각을 많이 쓰면은 배는 위험합니다. 예. 근데 그 속력을 내리지 않고 진행하는 그 배의 속력을 내리지 않고 급하게 배를 전타를 써가지고 배가 돌면은 예. 배는 갑자기 돕니다. 이건 원심력에 의해서 확 돌아버립니다. 기울리는 거죠. 예. 그래서 1초 만에 10도로 돌았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돈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속도, 이제 당시에 세월호가 달리던 속도에서 1초에 10도 정도를 돌았으면 이렇게 8,000톤급 그 선박도 옆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라는 많이 기울립니다. 예, 제가 그 군함을 타면서 그 작전을 많이 했는데요. 예. 저희가 전속을 쓸 때는 이건 30노트, 그러니까 시속 한 5, 60km로 달릴 때는 타각을 5도 정도밖에 안 씁니다. 예. 일단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제 화물을 좀 과적했다. 그리고 과적한 화물을 또 제대로 묶지 않았다는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그 처음에는 그 세월호의 상태를 몰랐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정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배가 지나가다가 항진하다가 전탈을 써서는 전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예. 지금 보면은 사이브 램프도 떼냈죠. 예. 그다음 배 그 선체도 다 개조했죠. 그다음에 그 발라스트 탱크에 물도 뺐죠. 예. 그다음에 그 고박도 제대로 안 했고 이 상태에서 가다가 배를 갑자기 회전을 시키면 예. 무게 중심은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면 배가 넘어졌다가 오뚜기처럼 올라와야 되는데 예. 복원력이 떨어지니까 올라오지 않고 배가 계속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원인이 지금 차차 밝혀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범위 내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인 그 조사는 좀 더 자세히 이뤄져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색 상황 관련해 가서 다음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교중 해군 해난 구조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